이게 다 얼마니? 한 500? 이번 달 번 돈은 얼마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 사업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간만에 영상이 올라가죠. 옛날에는 사실 일주일 밤낮을 갖다가 이래도 별로 그렇게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나이가 진짜 나도 이제 먹나봐. 막 감기 한번 걸리잖아요? 그럼 일어나지를 못하겠어 진짜. 자, 아무튼요, 오늘은 모니터 하나 가져왔거든요. 예전부터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모니터들을 갖다가 조금 다루기는 했었기 때문에 사무용 모니터들 있잖아요, 일할 때 쓰시는 거. 그런 거를 추천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조금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니터를 갖다가 다뤄드리지 못한 이유가요, 첫 번째, 일단 모니터를 바꾸는 주기가 진짜 꽤나 깁니다. 거기다가 이게 부피나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은 휴대폰처럼 막 사가면서 리뷰를 해드릴 수도 있을 텐데, 모니터 한 개면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거 보관하는 거 한 40~50개는 보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요 작업용 모니터를 바꾸지 않는 한 막 사대면서 리뷰를 하기도 쉽지가 않았었고,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고로 요거를 받는다 그러면은 게이밍을 받고 싶겠어, 사무용을 받고 싶겠어? 게이밍 받고 싶지?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작업용 모니터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가 거의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작업용 모니터라고 해서 받은 제품이 아니거든. 이거 엔터테인먼트용이라고 해서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의도하진 않았지만요, 이번에 진짜 찐 사무용 용도의 모니터를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물론 요거는 이제 광고주한테 컨펌을 갖다 요청을 해가지고 광고주가 오케이 했을 때만 여러분들께 보여질 거지만 말이에요.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요, 벤큐 EW28806 아이케어라는 제품인데, 제가 간단하게 스펙부터 보여드리면요, 사이즈는 28인치 16:9비율 4K 해상도의 60Hz IPS 패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응답 속도는 5ms, 스펙상 밝기는 300니트에 명암비는 1000대1. 가격은 현재 오픈마켓 판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 50만원 중반대에서 저렴할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만원대 초반까지 판매가 되는 그런 이제 중저가형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이게 중저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 근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다 나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뭐 사람들이 이제 뭐 모니터 선택을 할 때는 3L, 델 이런 것부터 선택을 하는 건 저도 알고 있긴 하지만 벤큐가 사실 듣보잡 브랜드는 아니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한 1.5티어 브랜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브랜드 가치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4K 찍고 그리고 USB-C 타입 출력 지원하는 애들 중에서 가격을 한번 싹 훑어보시면은 얘가 가격이 중저가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처음 막 눌렀을 때 유료 광고도 막 붙어 있겠다, 스펙 보고 막 가격 보면은 응? 이런 걸? 하면서 조금 의심이 되긴 했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나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으니까. 근데 얘는요,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분명히 저도 다른 용도로서는 얘가 납득이 가지가 않아. 근데 딱 하나 사무용, 그 사무용으로 용도를 좀 한정을 했을 때는 요게 조금 묘하게 납득이 가요. 자, 그럼 먼저 이게 다른 용도로서는 왜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느낀 건지 요것부터 제가 좀 검토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게이밍 용도. 이거는 그냥 제가 말 따로 안 해도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 이미 느낌 오셨잖아요. 맞아요, 일단 주사율이 60Hz. PC 게이밍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미 끝났어. 이걸 선택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뭐 그래요, 뭐 플스5, 엑스박스 이런 콘솔류를 갖다가 게임을 하신다. 그럼 어차피 게임기들이 프레임을 갖다가 빡세게 뽑아주는 애들은 아니다 보니까 콘솔 게이밍용으로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주사율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죠? 맞아요, 응답 속도. 이것도 굉장히 구린데요. 이거와 관련된 모드가요, 여러분들 아예 끄는 게 있고요, 빠른, 그리고 프리미엄 이렇게 3단계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스펙상 응답 속도는 그냥 그 제품에서 낼 수 있는 베스트 값이 적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얘들 지금 AMA라고 표기를 하고 있잖아. 이게 바로 여러분들 벤큐에서 얘기를 하는 OD야. 전력을 더 매겨가지고 왜 응답 속도를 갖다 늘리는 거 있잖아. 그걸 갖다가 벤큐는 AMA라고 표기를 한다고.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끄기로 했을 때는 거의 잔상이 느껴지지 않고, 빠른으로 했을 때도 그냥 잔상만 느껴지고 역잔상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프리미엄으로 땡겼을 때는 역잔상이 진짜 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모여라 동물의 숲 이런 RPG나 뭐 피파나 위니11 같은 뭐 그런 스포츠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봐. 하지만 FPS 게임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게이밍이 주 목적인데 굳이 이 제품을 갈 이유가 없잖아. 쓰려면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게이밍 제품들이 널렸잖아요, 모니터 중에서.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니터를 사는 목적 자체가 게이밍이 주목적이다, 이런 분들께서는 이 제품을 갖다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둘째, 엔터테인먼트용으로는
어떠냐. 사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기가 조금 제가 조심스럽긴 한 게요. 이 얘기를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컨펌 통과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벤큐에서 라인업을 잡는 기준으로 보면은 얘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라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전적으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얘가 엔터테인먼트용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첫째, 요 녀석이 이제 패널을 봤을 때는요, 물론 이걸 이제 LCD에 한정을 시킨다 그러면 IPS 말고는 선택할 거리가 없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얘는 뭐 저쪽에다 걸어놓고 누워서 보는 TV가 아니잖아. 요렇게 데스크에다 올려놓고 이런 사무용 의자에서 앉아서 보는 용도로 엔터테인먼트용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시야각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계속 바뀝니까? 그렇지, 고정되어 있는 거지.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용도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요 선택은 아닐 수도 있는 거구나. 둘째, 어쨌든 범용으로서 봤을 때는 IPS가 VA보다는 분명히 선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야각이나 응답 속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VA보다는 IPS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명암비적 단점은 그냥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갖다가 미디어용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밝기가 여러분들 너무 낮아요. 최대 밝기가 300니트. 물론 요게 이제 실내 사무용 환경, 그리고 SDR 컨텐츠만 보기에는 솔직히 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엔 조금 경계선상에 있는 제품이긴 한데,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엔터테인먼트용 모니터를 봤을 때 SDR 밝기로만 따지던 시대는 여러분들 지났잖아요. 때문에 HDR, 뭐 돌비 비전 요런 것들을 갖다가 플레이를 하기에는 분명히 많이 부족해요. 다만 여기 끝에 보시면 HDR-I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명암비나 밝기를 보정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근데 얘도 사실 이제 벤큐에서는 굉장히 내세우는 기술이긴 한데, 제가 느꼈을 때는요, 물론 이제 얘와 동일한 밝기, 동일한 명암비를 가진 패널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분명히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기능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요 HDR 같이 하드웨어적인 밝기로 명암비를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한 보정,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꼼수죠. 조금 더 그냥 명암비가 좋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뭐 드라마틱하다, 엄청나다, 야 이거 미쳤는데 이런 느낌 없어요. 거기다가 찐 HDR 모드 했을 때 막 색 다 뜨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사실 예전에 같으면 문제될 사안은 분명히 아니긴 한데, 최근에 출시되는 미디어용 모니터들에게는 이것만큼은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스마트 모니터 기능. 얘는 결정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에어드랍 같은 미러링 여러분들 안 되고요. 모니터에서 직접 유튜브나 넷플릭스 실행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PC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걸 갖다가 굉장히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PC에서 들어가서 보는 거랑 요 리모컨 까딱까딱 해가지고 넷플릭스 키는 거랑 그게 맛이 똑같아? 아니 님들은 그런 게으름 자체가 없어? 진짜냐? 때문에 미디어 용도가 서브 목적이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메인 목적이 미디어 감상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 제품은 제가 추천해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뭐 화질이고 뭐 해상도고 나발이고 그건 그 다음이야. 그런 게 먼저가 아니라니까? 일단 이 리모컨으로 넷플릭스가 켜져야 된다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얘가 사무용으로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우선요,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사무용 모니터를 고를 때는 과연 어떠한 스펙을 갖다가 기준으로 고르세요? 아니 막 디자인 전문가용 말고 그냥 이제 뭐 엑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워드 쓰고 이런 사무용, 이런 용도로 뭐 모니터를 고를 때 생각나는 기준이 있으세요? 딱히 여러분들 그런 게 없죠? 아니 뭔 사무용에 그런 스펙을 따질 게 있어. 뭐 그냥 해상도, 뭐 사이즈, 뭐 내구성 이런 정도 생각을 하죠. 그죠?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야, 제가 얘를 이제 한 3주 정도 지금 사용을 했는데요, 얘 써보고 나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단 뭐 스펙상 기능 중에서 벤큐에서 자랑하는 것들 조금만 살펴보면요, TUV 인증이 들어간 블루라이트 차단, 플리커링 제어, 뭐 색양 모드, 기타 뭐 자질구레한 눈 휴식 시간 알림, 이건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눈을 휴식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래. 요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자질구레한 기능들 별로 싫어하거든. 전 확 드러나는 어떤 장점 아니면 취급 안 합니다. 근데 딱 하나 진짜 기가 막힌 기능이 있어요. DI 플러스. 이거 진짜 하나는 오지드만. 아니 전 사실요, 우리가 뭐 사용하는 휴대폰 같은 애들이요, 지금 뭐 요즘에 보면은 조도 센서 이용을 해가지고 밝기 조절하는 건 대부분 휴대폰에 다들 들어가 있잖아. 거기다가 뭐 이런 아이폰 같은 애들은 트루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켜고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의 광원에 따라서 색 온도를 갖다가 조금 조절을 해주는 거, 이게 그렇게 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모니터에 적용이 되니까요, 진짜 레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조도 센서가요, 이게 테스트를 해보면은 어디 막 듣보잡 스마트폰에 막 들어가는 그런 저급한 센서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진짜 광원에 따라서 밝기, 색, 온도 조정이 굉장히 세밀하고요. 저도 이거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이상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눈 피로도 측면에서 체감이 진짜 오집니다. 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사고가 탑재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런 이제 제품명에 아이케어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걸 봤어도요, 에이 마케팅을 위한 수단이겠지, 이거 본다고 뭐 눈이 편해지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거 하나는 제가 효과 보장합니다. 정말로요. 저처럼 이제 장시간 앉아가지고 화면을 쳐다봐야 되는 어떤 사무직군,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눈이 편한데?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무리 직관직이어도 모니터 OSD 메뉴를 갖다가 무조건 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려면은 오히려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OS에다가 깔아서 쓰는 아이케어 U, 요런 이제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연결성, 요것도 생각보다 좀 자잘하게 신경을 많이 써놨어요. 포트 구성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사실 포트가 그렇게 막 훌륭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세요, 팽 하잖아. HDMI 2.0만 2개, DP 1.4 하나, 그 흔한 외부 입력용 USB-A 타입 포트 한 개도 포함이 안 된 게 진짜 이거는 원가 절감을 했나?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들어. 다만 이게 딱 용서가 되는 포인트 하나는요, USB-C 타입, 그것도 60W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을 같이 지원하는 C 타입 포트. 지금 보시면은 맥북에 요거 딱 하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충전도 같이 되고 있어. 이게 여러분들 솔직히 안 써보신 분들은 요거에 대한 편리함을 잘 모르는 건 맞는데, 요런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요 이제 C 타입 포트 하나로만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을 갖다 같이 해보신 분들, 일단 요 기능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요거 포기 못해. 요거 진짜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빼놓지 않고 넣어놨어요. 자, 그 밖에는요, 스위블, 틸트, 그리고 엘리베이션 지원하고요. 피봇은 안 됩니다. 플러스 장착 방식은 원터치, 산발이는 손나사로 이렇게 가볍게 돌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배사홀은 100x100. 그리고요, 하우징이 이제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좀 뭐랄까, 막 엄청 공들여 깎아놓은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느낌은 들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야 그래도 40~50만 원대나 되는데 이건 좀 성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사무용으로만 딱 컨셉을 잡은 게 맞나 봐. 보시면요, 제가 이 모니터들을 작업용으로 쓰면서요, 가장 좀 거슬리는 부분이 모니터의 덜덜거림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보이세요? 살짝만 만져도 낭창거림이 진짜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모니터함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모니터함을 좀 후진 걸 쓰느냐 좋은 걸 쓰느냐에 따라서도 요 고정력이 좀 다르거든. 움직일 때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이는데, 그거 말고 가만히 놔뒀을 때는 딱 고정이 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사무용 모니터의 핵심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딱 이 상태에서 피봇만 냈잖아? 그러면은 이 지지대 관련해서는 깔 게 없어요. 짱짱한 게 굉장히 좀 잘 만들어놨어요. 스피커 요거 빼먹을 뻔했구나. 저 요거 스피커 소리 들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보통은요 기덕이라고 하신다면 이런 모니터에 들어가는 어떤 스피커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아예 없어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모니터에서 이런 이제 50만 원대 미만의 중저가형 모니터에서 스피커가 들을만하다, 뭐 그냥 나쁘진 않은데, 이런 정도라도 어떤 느껴본 적 있으세요? 일체형 PC는 그런 경우가 있어.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아. 근데 진짜 모니터 중에서는 그런 애들 아예 못 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 이제 처음에 소리 들어볼 때 아예 기대를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얘 진짜 소리가 괜찮아요. 솔직히 한번 스펙 보세요. 4와트짜리 2개, 이게 기대가 되냐고.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피커 품질이 괜찮습니다. 디테일도 괜찮고 볼륨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광고가 찍혀있다 보니까 조금 의심이 될 수는 있어. 근데 진짜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다면 들어보세요. 그럼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물론 여러분들 이거는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별도 외부 스피커, 뭐 사운드바 이런 애들이랑 제가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니터 중에서 스피커 달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서 어나더 레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아까 전에 이제 밝기라든지 이런 거는 잠깐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기타 모니터 측정 결과치도 보여드리면요, 솔직히 나쁘지 않죠. 지금도 뭐 충분히 괜찮긴 한데 색역 커버리지가 약간만 더 나왔어도 이건 그래픽 작업용이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감마 커브, 그레이 밸런스랑
색 정확도도 굉장히 좋은 수준. 앞서 뭐 언박싱 할 때 종이 쪼가리 같은 거 안 들어있던 걸로 봐선 팩토리 캘리브레이션도 들어가진 않았을 걸로 추정이 되는 제품인데도 공급받는 패널 자체의 퀄리티가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로요, 딱 사무용 그리고 sRGB 기준 컨텐츠 소비용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벤큐의 멀티미디어용인 것 같지만 사무용 모니터 EW2880U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근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이요, 여러분들, 앞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무용이라는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멀티미디어용으로 좀 이제 구분을 지어놓은 것 같지, 실제로는 사무용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뭐 이런 HDR-I 같은 기능 플러스 이렇게 이제 자질구레하지만 리모컨 같은 것들 주는 것들, 미디어 용도로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는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한 건 분명히 맞긴 한데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원하는 미디어용 모니터는요, 이런 걸로 뭐 모니터 메뉴 만지고 뭐 밝기 조절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거 하나로 넷플릭스 들어가서 슈룹을 바로 틀 수 있어야 돼.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제품을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제품의 핵심 장점은 색역 커버리지도 색 정확도도 해상도도 아니에요. BI 플러스 사무용으로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눈 피로도를 갖다가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이게 분명히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포인트입니다. 즉 사무용 모니터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갖다가 베이스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게임을 갖다가 하긴 하지만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 잠깐 하고 끄고, 넷플릭스도 보긴 보지만 막 그걸 갖다가 주구장창 막 페인처럼 막 본다는 게 아니라 일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슈름 나온 걸 갖다가 잠깐 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딱 이 제품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콘솔용이나 아니면 넷플릭스용 모니터를 찾는데, 야, 얘는 다른 애들이랑 달리 게임을 오래 해도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낮겠는데 BI 플러스라는 기능이 눈의 피로도를 굉장히 줄여준대. 이건 여러분들 오답이에요. 아니, 게임 용도, 미디어 용도에서 왜 눈의 피로도를 따져? 눈의 피로도에 반대되는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더 풍부한 시각 효과, 더 풍부한 색 표현력, 풍부한 명암비, 더 칼 같은 응답 속도, 빠른 리프레시 속도, 이런 거야.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컴펌 안 날 것 같지?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여러분들 지금 컴펌 안 난 게 3번째 연속으로. 이러니까 영상이 계속 못 나가요. 취소되는 게 막 중간에 수두룩해.